칼럼 제품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겁나 크구만. 좋아 보인다. 와, 얼마지? 139만 원? 와, 가격 미쳤다. 솔직히 한 100만 원 넘어가는 거 사는 사람이 어딨어? 저요. 저요. 양심 리뷰. 이번 리뷰는 무려 가격이 140만원짜리 게이밍 모니터 LG의 34GM850의 차례입니다. 일반인분들 기준으로는 모니터 가격만 140만원이다, 완본체 가격이 아니고 모니터만? 사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 모니터는 말하는 모니터인가? 아니 무슨 뭐 엄청난 기능이 있길래 모니터 가격이 140만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킹바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4GM850은 알고 보면 가성비 모델입니다. 정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G-Sync 모듈, 약간 그 개창열 그 모듈까지 바뀌죠? 그럼 가격이 100만원대가 아니라 200만원 대로 그냥 또 올라갑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 연말쯤이었죠. 그 무슨 망치로 구형 모니터 막 부시면서 38GL950G라고 엄청난 괴물 모니터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는데, 그 모니터는 8분 만에 품절이 되고 가격이 막 22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그 가격인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고 사람들이 많이 수요를 했었고, 그리고 이 모델이랑 비슷한 포지션에 G-Sync 모듈만 바뀌었던 34GK950G는 가격이 거의 한 170만원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모델은 그 개창렬이라고 불리던 G-Sync 모듈 쏙 빼버리고 그 자리에 나노 IPS를 때려 박아서 색역이랑 응답 속도까지 끌어올린 그런 모델입니다. 거기다가 최대 주사율이 160Hz예요. 전작보다 더 많은 개선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시 초기 가격은 동일한 140만원 그 수준의 모델입니다. 뭐 물론 포지션으로 보자면 비싼 모델은 맞고 140만원이라는 가격이 납득하기 쉬운 가격은 절대 아니지만,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포지션 모델들을 같이 들여다보면 가성비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모델이에요. 자, 그럼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는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21대 9비율의 34인치 크기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삼성보단 조금 덜 휘어있는 그런 커브드 모니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커브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률에 따른 만족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이런 21대 9비율의 모니터들은 적어도 16대 9비율의 모니터보다는 커브드에서 조금 만족감이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가로가 3440, 세로가 1440 픽셀로 이루어진 UWQHD 해상도입니다. 사실 이거는 34인치 게이밍 모니터에서는 정석 같은 그런 해상도예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27인치의 QHD 모니터 있죠? 그런 모니터를 가운데 갖다 두고 좌우만 옆으로 늘려버린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특한 거는 색역이랑 주사율인데, 색역은 뭐 LG의 무기나 다름없죠. 깡패 같은 나노 IPS가 탑재돼서 DCI P3가 무려 98%입니다. 이제 나노 IPS의 설명은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깊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모니터 시장 쪽에서는 가장 높은 색역을 상징하는 어떤 단어 같은 그런 의미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물론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커버리지가 넓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최고다, 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TN 패널 또는 예전에 출시됐었던 구형 IPS 패널을 쓰시다가 이번 나노 IP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시각이나 입장에서 대변을 해보자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DCI P3가 높게 되면 이 붉은기가 되게 강한데 이거? 또는 색감이 너무 진한데 이거? 투머치인데 부담되는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디자이너, 색보정 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나는 모니터로 정말 명확한 색의 컬러를 끝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 가치가 있고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편에 속하는데, 제가 뭐 디자인을 하는 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영상에서 이다희 씨가 나오는 어떤 장면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진짜 여신이구나, 요정일까 사람일까, 최고다, 짱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인 주사율, 제품 스펙에는 160Hz까지 지원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석적인 어떤 최대 주사율 지원 범위라기보다는 144Hz에서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160Hz까지 범위를 확대시킨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160Hz로 놓고 보니까 출력 색상 깊이는 엔비디아 제어판 기준 8비트까지 확인이 됐고요. 주사율을 144Hz로 낮추니까 그때는 10비트까지 확인이 됐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160Hz로 세팅을 하고 저희 K세전 벤치님한테 이틀 정도 게임을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제품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주사율 오버클럭으로 인한 화면 떨림 현상은 나타나진 않았었다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3시간 정도 게임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걸리기만 해봐라 라는 심정으로 진짜 매 눈으로 지켜봤는데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물론 조금 더 긴 시간, 진짜 한 달 정도는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테스트해서 멀쩡했다, 뭐 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주사율 오버클럭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아요.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일부 오버클럭이 적용된 제품들은 화면 떨림 현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갑자기 화면이 블랙아웃 된다든지 좀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주사율 오버클럭된 모니터 이런 거 구입하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공감이 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약간 상향 평준화되었고 전체적으로 모니터의 품질들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사율 오버클럭이 적용된 제품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제품들도 쉽게 볼 수 없게 됐어요. 솔직하게 이 제품의 160Hz라는 주사율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해보자면, 여러분이 속도감이 개쩌는 그런 레이싱 게임 타이틀을 밥 먹고 정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리고 일반적인 게임 타이틀에선 144Hz로 설정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모니터의 불안정함, 화면 떨림, 부스팅 현상,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UWQHD 해상도에서 160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는 게임 타이틀 컴퓨터의 사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어요. 풀업 정보? 이런 건 꿈도 못 꿉니다. 3080 Ti가 나오면 맞다, 지금 말하면 안 되지, 짱이다, 최고다. 응답 속도는 개선된 IPS 패널답게 최대 1ms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OSD 메뉴에서 매우 빠르게가 아닌 빠르게로 응답 속도를 설정해서 2에서 3ms 정도? 그 정도로 쓰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사실 그 정도의 응답 속도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에요. HDR은 베사의 인증을 받은 디스플레이 400 인증 마크를 당당하게 받은 제품이고요. 최대 밝기 쪽으로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소프트웨어적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편입니다. 가변 주사율 기능은 NVIDIA의 G-Sync 컴퍼티블을 지원하는데 미인증이 아니라 공식 인증 입니다. 가변 주사율 범위는 48Hz부터 144Hz까지 지원이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 모니터의 최대 주사율 지원 범위인 160Hz까지 오버클럭을 했다면 그거는 보장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흔히들 G-Sync 컴퍼티블 모니터를 짭싱크라고 이야기하고 G-Sync 공식 지원 모니터를 찐싱크 이렇게들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경험담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동일한 패널과 주사율 그리고 크기와 해상도를 갖춘 모델을 두 대를 쓰거든요.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4K 해상도의 60Hz IPS 패널의 32인치 모니터, 요거를 각각 쓰고 있는데, 하나는 G-Sync 컴퍼티블이 지원되는 LG의 32UD999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G-Sync 찐싱크 모니터죠. 에이서에서 나온 XB321HK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찐싱크가 짱인 줄 알았습니다. 짭싱크는 개무시했었어요. G-Sync 모듈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그 모듈의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듈이 장착된 모니터는 뭔가 좀 다르겠지, 품질적인 신뢰도 그런 차이에서 뭔가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지, 이런 생각이 컸습니다. 게다가 가변 주사율의 지원 범위도 찐싱크 모니터는 2Hz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쓰고 있던 LG의 짭싱크 모니터는 48Hz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이서랑 LG 제품들을 나란히 놓고 나는 찐싱크가 좀 더 좋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짭싱크는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제품을 계속 써보니까 48프레임 아래로 떨어지는 게임 타이틀도 별로 없었고요. 게다가 곧 있으면 RTX 30 시리즈 나오잖아요. 차세대 그래픽카드가 나오게 되면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될 거고 진일보하게 될 거고, 저나 여러분이나 4K에 48프레임을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가 되면 아마 수월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G-Sync나 G-Sync 컴퍼티블의 최저 작동 주사율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심플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찐싱크랑 일반 게이밍 모니터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찐싱크가 유리한 게 맞아요. 그런데 찐싱크랑 짭싱크랑 비교를 하게 되면, 게다가 요새 짭싱크 중에서도 짭싱크 공식 인증 있죠, G-Sync 컴퍼티블 공식 호환, 이런 모니터랑 비교를 해보자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을 때는 짭싱크를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자, 다시 가격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140만원, 솔직히 개비쌉니다. 게다가 34GM850의 이전 모델인 34GK950F의 가격이 지금 막 할인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 모델보다 20만원이 더 저렴해요. 자,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세격도 높고 응답 속도 개빠르고 21대 9비율 모니터 시장에서 큰돈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 34GM850이 알맞은 선택지가 되는 것이고, 나는 응답 속도도 조금 포기하고 세격도 조금 포기하되 예산을 아끼고 싶다, 그렇다면 이전 모델인 34GK950F 지금 할인 행사 듬뿍듬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쟁사인 델에서도 비슷한 포지션의 모델이 있긴 하거든요. 에일리언웨어라고, 정확한 모델명은 AW3420DW인데 그 모델은 완벽하게 포지션이 겹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델은 짭싱크인데 그 모델은 찐싱크, 그리고 이 모델은 160Hz인데 그 델 모델은 120Hz 지원. 결국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4GM850과 그 델 모니터의 가격은 똑같이 139만원인데 저 같으면 이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아무래도 차세대 그래픽카드가 나왔을 때 120보다는 16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쪽이 조금 더 오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유통기한으로 볼 때 한 1-2년 정도 나은 수명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델 디자인 개
그리고 솔직히 100만 원 넘어가는 모니터 이런 거 구매할 때는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모니터는 한 번 사면 진짜 오래 써요. 그리고 LG분들 로고 이야기 계속 한다고 했어요. 대체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제가 여기다 로고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서리에 넣던가 아니면 약간 명암비를 낮추던가. 이 로고만 바뀌어도 판매량이 20%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아, 울트라 기어 놔두고 왜 자꾸 LG를 쓰는 거야 진짜. 응? 아 그래? 많이 화났대? LG 본사라고? 진짜요? 짱이다, 최고다. 아 여러분, 올해 되게 많이 덥잖아요. 6월인데 벌써부터 폭염이고 밖에 나가봐야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막 대중교통 이용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밀집구역 가죠? 그럼 막 마스크 쓰고 있는 것 때문에 입 주변에 땀나고 아우 너무 불쾌해요. 그럴 바에 집에서 여러분 LG 게이밍 모니터랑 신나는 게임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저는 이 LG 로고 진짜 좀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사람 얼굴 모양인가? 되게 예쁘다. 아우 귀여워. 이거 수세미로 문지른 다음에 고장나면 AS 되나? 되겠지?